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첫 영상은 아니긴 하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철도 관련 이슈들과 사건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은 한국의 철도 교통에 있어서 특히나 더 뜻깊은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철도이자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KTX의 개통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04년 4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KTX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고속철도 브랜드이자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열어준 열차로서 개통 후 20년이 지난 현재 운행 노선은 2개에서 8개로 누적 이용객은 10억 5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기술 이전을 받아 라이센스로만 생산했던 고속 차량은 이제 순수 국내 기술을 적용한 세 종류의 차량이 양산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흔히 KTX1이라고 불리는 10만호대 전동 차량은 2033년까지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TX 개통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세 번째 국산 고속열차이자 네 번째 KTX 브랜드의 이름이 발표되었는데, 열차의 이름은 공모전을 거쳐 KTX 청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KTX 청룡은 외형은 3년 전 개통한 KTX 이음과 매우 비슷하지만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 차량 편성은 8량으로 늘어났으며 측면의 금색 띠와 검은 도색이 더 굵어졌고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20주년에 이어서 서울지하철도 2024년에 무려 50주년을 맞았는데, 1974년 8월 15일에 성북, 인천, 구로, 수원 구간을 시작으로 개통했던 서울지하철은 50년이 지난 현재 세계에서 8번째로 긴 도시철도망이 되었으며, 상위 개념인 수도권 전철은 총 연장 1386km, 역의 개수는 653개라는 거대한 규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공사 중인 여러 도시철도 노선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까지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도권 전철의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드디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리즈의 첫 번째 GTX A 노선이 개통했는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동탄역까지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도록 계획된 GTX A 노선은 3월 30일에 수서 동탄 구간, 12월 29일에 운정 중앙 서울역 구간이 분리 개통하면서 정식 운행을 시작했으며, SRT와 선로를 공유하는 수서 동탄을 포함한 전 구간이 지하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총 84.9km의 전 구간이 개통하는 시기는 2026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삼성역과 창릉역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 때마다 참 골치 아픈 열차 승차권 노쇼 문제가 올해도 논란이 됐었는데, 일명 암표상들이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하고 암표로 팔지 못한 티켓을 출발 직전이나 직후에 취소하면서 명절 승차권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임에도 정작 수만 개의 좌석은 빈 채로 운행되며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설 연휴 기간의 경우 코레일에서 발매된 승차권 중 46%가 환불되었고, 이 중 4%가 재판매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승차권 19만 5,244매가 미판매되었으며, SR은 7.8%인 5만 4천여 매가 미판매되면서 도합 23만석이 넘는 좌석이 빈 채로 운행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에까지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코레일은 2025년 설 연휴부터는 취소 위약금을 2배로 상향했으며, SR은 취소 위약금 발생 시점을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경에 고속철도 차량 국산화 개발을 시작한 지 무려 30년 만에 사상 최초로 국산 고속열차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는데,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가 발주한 고속차량 공급과 유지 보수를 포함한 2,70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고속철 차량의 첫 수출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출되는 차량은 KTX 이음을 현지화한 7량 1편성 모델 6편성으로 발표되었으며, 고온의 사막기후인데다 광계를 사용하는 우즈베키스탄에 수출된 만큼 성공적으로 운행만 한다면 수출 실적과 운영 실적 면에서 앞으로의 고속철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에는 앞서 나온 GTX A 노선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무려 10개의 철도 노선이 개통했는데, 이 덕분인지 2024년 간선철도 이용객은 2019년에 1억 6,350만 명을 넘어선 1억 7,149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앞으로도 오래된 노선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지역의 선로가 놓아지면서 철도교통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상승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오랜 기간 이어져온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 영천 간 71.3km 구간이 복선 전철로 개통하면서 중앙선 전 구간의 복선 전철화가 완료되었는데, 이 덕분에 드디어 KTX가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었으며, 도담 안동 구간의 고속화도 완료되면서 안동역까지 대부분의 구간을 20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선전철 개통 직전에 무려 7시간이 걸리기로 유명했던 청량리 부전 간 무궁화호의 운행이 종료되었으며, 해당 구간은 ITX 마음이 보다 짧은 소요시간과 함께 운행하고 있습니다. KTX의 경우 아직은 일부 구간의 고속화가 완료되지 않아 소요시간이 약간 긴 감이 있지만, 2025년 12월에 전 구간 고속화가 완료되고 열차도 증편되면 청량리에서 부전까지 3시간 중반대에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져 경부선의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홍성까지 서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준고속선 노선인 서해선이 2024년 11월 2일에 개통했는데, 2018년에 개통해 운행 중인 수도권 전철 서해선과는 같은 거긴 한데 아직은 완전히 같은 건 아닌 그런 상태로 이 구간은 전철이 아닌 일반 열차 ITX 마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속 250km로 운행이 가능한 준고속선 노선인 만큼 원래는 고속열차가 운행해야 하지만, 신안산선의 사업 구간인 원시에서 서화선 간 6km 구간이 신안산선과 함께 개통이 연기돼 버리면서 대곡 용산에서 홍성 익산까지 운행할 KTX 이음 대신에 홍성에서 서화선만을 운행하는 ITX 마음이 우선 투입되었다고 하며, 2026년 상반기에 해당 구간이 개통하면 KTX 이음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컬선으로서 비교적 최근까지 전 구간이 단선 비전철이었던 장항선도 단계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4년 10월 31일에 신창에서 홍선 구간의 복선 전철화가 완료되면서 용산역에서 홍성역까지 ITX 마음이 하루 1회 추가 운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홍성 이남 구간의 복선 전철화도 완료되면 서해선과 직결해 홍성 익산 구간의 KTX 이음이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이어주는 평택선도 2024년 11월 2일에 개통했는데, 사실 원래는 주한 미군기지나 평택항을 오가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선이지만, 앞서 나온 서해선과 장항선 복선 전철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홍성에서 서해선과 평택선, 경부선, 장항선을 거쳐 다시 홍성으로 돌아오는 순환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으며, ITX 마음 열차가 방향별로 하루 3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에서 김천까지 국토의 중앙부를 종단하는 철도가 될 중부 내륙선의 2단계 구간인 충주 문경 구간이 11월 30일에 개통했는데, 이로써 괴산군과 문경시에도 KTX가 운행하게 되었으며, 성남 판교역에서 문경역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만 수서 광주선과 문경 김천선이 2030년 이후에 개통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부 내륙선 열차가 서울까지 바로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며, KTX 이음의 편성 부족 문제도 있어 당분간은 지금처럼 하루 왕복 4회만 운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름부터 웅장한 대경선의 구미 경산 간 61.9km 구간이 2024년 12월 14일에 개통했는데, 대경선은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 노선으로 기존의 경부선 선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며, 차량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여느 대형 중전철 차량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량이 1편성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부선을 따라 운행하기 때문에 연장이 비교적 쉬워 김천까지 연장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경선이 개통한 12월 14일부터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김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이 참여하는 대구권 광역환승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9km에 달하는 노선 길이에 비해서 정차역은 7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간거리가 평균 11km, 최대 23.3km로 광역전철 치고도 매우 긴 역간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구미에서 경산까지는 약 44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점심 무렵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시간대가 있는데, 이건 경부선의 선로 점검으로 인해 일반 열차와 대경선 할 것 없이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개통했던 동해 남부선에 이어서 포항 삼척 구간의 동해 중부선이 개통하면서 동해선이 드디어 부산에서 강릉까지 풀세트로 개통하게 되었는데, 이제 부전역에서 강릉역까지 360km 구간을 환승 없이 가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부전에서 강릉간을 ITX 마음열차가 하루 4회 왕복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기존의 부전에서 중앙선을 경유해 동해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무려 7시간이 걸리던 것에 비해 크게 단축된 4시간가량이라고 하며, 단선 구간이긴 하지만 2025년 12월부터는 KTX 이음이 운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약 2시간 30분 정도로 소요시간이 더 단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에는 강릉 이북으로 속초를 거쳐 고성군 제진역까지 철도가 개통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전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제진역까지 연장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의 철도교통 이슈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던 2020년대도 벌써 중반에 들어서다 보니 이제는 철도 차량뿐만 아니라 철도 노선도 개량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덧 철도교통의 중심이 된 고속철도와 준고속철도가 전국 곳곳에 더 깊숙한 곳까지 운행하다 보니 예전에 구불구불하고 전차선 없이 선로만 놓여있는 철길도 이제는 점점 보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2025년에도 많은 노선, 많은 역들이 새로 생겨날 예정인 만큼 철도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차량과 노선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